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물가가 사상 유례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전기 요금도 더 오르고 가스 요금 요만큼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라고 난리인데 올해는 더 오른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 같지요. 그 세부 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촉구했고요. 이거를 기다릴 수만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먼저 나서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우선 좀 해보자고 하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또 그 밖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무래도 기초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는 데에 비해서 난방비 폭탄은 모두에게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도 모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일종의 물가지원금도 추가로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? 그와 유사한 지원금을 제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심지어 이것마저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.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국제 도시가스의 가격 추이 중에 특히 한국, 일본은 별도의 JKM이라고 해서 일본과 한국에 보급되는 국제 가스 요금의 이 추이입니다. 이 빨간 표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스 요금이 오른 추이인데요.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이 가스공사의 미수금, 소위 적자가 많이 쌓였습니다. 그게 사실인데 그것마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서 누구를 탓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서민들 고통이 매우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우선은 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간 동안에는 대체로 117만 가구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올해는 85만 가구로 그 폭을 줄였습니다. 최소한 요 기구는 이제 코로나 이전 117만 가구로 좀 회복하고 당초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올 거라고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모양인데 특히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2배 정도로 늘려서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러면 대략 예산은 1,778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.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입니다.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체감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결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에 따라서 우선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오늘 협의하셔서 우선해서 중앙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현재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선지급하고 추가로 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소위 재난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게 당의 의견입니다.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대표님께서 연초 신년 기자회견 때 30조 규모의 소위 긴급 민생 프로젝트 9대 과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소위 핀셋 물가지원금인데 지금 상황상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이고요.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봤더니요. 이 내용대로 소득 하위 30%에게는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 원입니다. 소득 하위 30에서 60까지는 1인당 15만 원, 4인 가구 기준으로 60만 원. 60에서 80%의 가구에 해서는 10만 원씩 해서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해서 총 이제 상위 20%는 제외하고 전체 80%에게 7.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을 해서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지금 굉장히 이 에너지 상황상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.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행히 최근 들어서 국제
이 LNG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문제를 가스공사의 이 부채 해결한다고 계속 높이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서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요금을 조금 천천히 인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정에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업의 고통 분담도 좀 필요합니다. 작년에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이 고통 분담이 없는 상황입니다. 현재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이 국제유가의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이것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 기금을 한번 걷어서 쓴 적은 있습니다만 이 석유사업법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여전히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서 그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맨 뒷페이지 보면 이게 우리나라 상황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 에너지 가격 급등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80억 유로를 규모의 전기 소비세를 감면한 바 있고요. 영국도 2022년에 주민세 150파운드, 1인당 24만 원 정도를 할인한 바 있고 스웨덴도 월 2,000크로나씩 최대 6,000크로나까지 2,000크로나면 약 26만 원 정도 됩니다. 이런 소위 에너지 바우처 내지는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한민국도 일종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